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이 넓이인데,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지? 이 정적분에 대해서 배웠어. 이 정적분에 우리가 꼬리표를 하나 붙였었는데 뭐라 그랬지? 부호가 있는 넓이라는 표현을 썼었지, 그치? 자, 그런데 지금 단어는 부호가 있는 넓이가 아니라 뭘 구하겠다? 진짜 찐 넓이만 구하겠다 이거야. 오케이? 진짜 찐 넓이만 구할 건데,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자, 첫 번째 요 상황에 나와 있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 만약에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 x축보다 위에 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a부터 b까지 fx dx를 하면 요 자체가 뭐가 나오지? s가 나오게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그냥 s가 나오는 이유가 뭐야? 여기 요 안의 값이 뭐가 되기 때문에,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s가 나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이 정적분을, 우리가 어떤 적분을 통해서 넓이를 나타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인테그랄, 어떤 함수가 있을 거야. 근데 요 함수가 항상 양수면은 무조건 뭐가 나오겠어? 뭐 넓이가 나오겠지, 그치? 근데 얘가 뭐 0도 지날 수 있고 음수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얘를 항상 뭘로 만들어줘야 돼? 양수 부분으로 만들어줘야지 넓이가 나온다고. 그럼 우리가 항상 어떤 뭐 마이너스에 있는 걸 플러스로 바꿔주는 기호가 뭐였어? 이 절대값이라는 기호였잖아, 그치? 그래서 2번에서 보이다시피 이렇게 절대값이란 기호를 통해서 이 안의 값을 항상 양수로 만들어서 얘를 항상 뭘로 보겠다? 넓이로 보겠다.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게 이 넓이라는 단원의 취지야. 자, 그런데 약간 이런 방식으로만 이해하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제를 푸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일련의 상황을 하나 둬서 얘를 지금 이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옳은지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우리가 지금 문제에 써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은 오른쪽에 내가 하나 더 써줄게. 우리는 봐봐, 얘는 막말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fx는 적분할 수 있어도 절대값 함수는 범위에 따라 나눠야 되잖아, 그치? 그럼 불편하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 불편함을 어떻게 감수해서 쓸 건지가 이제 이 단원의 핵심이야. 책엔 안 나와 있지? 내가 따로 알려줄 거고, 문제 상황은 이렇게 한번 봐보자. 자, 이렇게 x축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나는 어떤 fx가 있다고 해보자.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a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S1일 거고 S2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S1 더하기 S2라는 걸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을 하면 돼? 자, 요 점을 내가 만약에 C라고 잡는다면 S1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얘는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얘는 함수가 위에 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fx dx 이렇게 그냥 바로 구해도 되지, 그치? 자, 그런데 요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fx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 있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아까 그 절대값이라는 기호를 사용해가지고 해당 부분을 위로 이렇게 올려주면 요 빨간 색깔 부분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fx가 되는 거겠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뭘 적분해주면 돼? 우리가 넓이를 구하고 싶으니까 인테그랄 c부터 b까지 마이너스 fx의 dx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주어진 게 뭐가 나와? S1이 나올 거고, 여기서 주어진 게 그림상 S2가 나올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상황을 내가 다 짬뽕시켜서 쓴다면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절대값 fx dx라고 써도 여기가 양수니까 괜찮지, 그치? 그 다음에 더하기 C부터 B까지, 얘도 마이너스 fx지만 얘가 어떻게 된 거야? fx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함수를 이렇게 했다고 치면은 얘를 어떻게? 문제에서 여기 옆에 나와 있듯이 절대값 fx의 dx 이렇게 딱 한 줄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거잖아, 그치?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실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야 돼? 이걸 가지고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쪼갠 다음에 이런 또 역으로 이런 짓을 하는 반복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줄게. 자, 아까 요거를, 즉 다시 말해 얘가 넓이라는 느낌은 알겠지, 그치? 그럼 이 넓이를 우리가 실전적인 문제에서 어떻게 풀 것이냐 이거야.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면은, 자, 결국엔 잘 봐봐. 자, 일단은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 자, 왼쪽 그림을 한번 보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우리가 지금 내가 여기를 한번 지워볼게. 이렇게. 자, 여기 원래 C부터 B까지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를 지워볼게. 자, 그러면 내가 여기 아까 마이너스를 지웠으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나? 자, 얘 값은 뭐가 나와? A부터 C까지 fx dx 하니까 얘는 S1이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얘는 C부터 B까지 fx dx를 하면 C부터 B까지 fx를 적분을 해주면 얘 뭐가 나와? 마이너스 S2가 나오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였어? S1 더하기 S2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근데 여기 이렇게 되면 다르지. 그래갖고 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우리가 큰 값에다 절대값을 씌워주면 얘는 S1이 뭐 음수라면 마이너스 붙어서 나와서 양수값이 나올 거고, 여기서는 얘에다 음수를 써놓으면 마이너스 S2가 절대값이 씌워져서 뭐가 나와? 양수인 S2가 나와서 결국엔 뭐가 된다? S1 더하기 S2로 우리가 주어진 상황을 나타낼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결국엔 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게 실전용이야. 실전용. 자, 문제에서 A부터 B까지 fx dx, fx와 그 다음에 x축으로 fx와 x축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실전용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자, 첫 번째 스텝이야. fx는 제로가 되는 근을 찾아야 해. 그래서 만약에 fx가 0이 되는 근이 여기 c가 있었어. 그럼 이 점을 기준으로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 dx를 해줘. 그 다음 더하기 여기 c부터 또 뭐가 있었어? b까지 있었지? c부터 b까지 fx dx라고 해줘. 자, 그러면 얘는 경우에 따라서 S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S1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 S1 또는 마이너스 S1이 나올 건데 내가 절대값을 씌워주면 뭐가 나와? 무조건 양수인 S1이 나올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아. C부터 B까지 여기도 S2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S2가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도 내가 절대값을 씌워준다면 뭐가 나와? 무조건 S2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자, 이거 실전전 상황에서 어떻게 쓰면 되냐? 자, 주어진 다시 요 식이 말하는 의미를 알아야 돼. 이 식이 말하는 의미가 뭐라고? 여기야, 여기. 뭐와 뭐 사이에? y는 fx랑 뭐? x축 사이에. y는 fx랑 x축 사이에. y는 fx랑 x축 사이에 이르는 요런 면적들을 구하라. 면적을 구하라 라고 하면은 정적분이 아니라 면적을 구하라 라고 하면은 얘는 어떻게 하면 된다? fx가 는제로가 되는 근을 찾은 다음에 요렇게 얘는 어차피 나올 게 뭐야? S1 아니면 마이너스 S1이잖아. 그치? 그럼 전체적으로 절대값 써주면 무조건 S1이 나올 거야. 여기도 똑같아. 여기도 S2 또는 마이너스 S2가 나올 건데 전체적으로 절대값 씌워주면 무조건 S2가 나올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푼다 이거야. 그럼 이 아래 거를 적용해서 요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문제를 푸는 방법을 한번 봐볼게.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3x랑 x축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가 주어진 두 개의 함수야. 내가 x축을 이렇게 그리고 좌측의 함수를 그리면 0,3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잖아. 그치? 근데 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적분한 요 면적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쪽에서 면적 하나 구하고 이쪽에서 면적 하나 구하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식 한 줄로 표현한다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절대값 fx dx가 요 S1이라고 S2라고 한다면 얘 자체가 뭐가 되겠어? S1 더하기 S2가 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될 거 아니야. 그치? 여기까지 이해되겠니?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식은 우리가 계산을 하고 이럴 수 있는 식이 아니라 그랬잖아. 실전적으로 별로 그냥 어떤 의미만 내포하고 있는 식이지 우리가 실전적으로 쓸 수 있는 식은 아니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나타낸다고? 자, 첫 번째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자, 이게 첫 번째 방식인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같은 경우에 얘는 그냥 뭐야? fx니까 fx dx를 적분해주면 돼. 자, 그런데 더하기 0부터 2까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경우에는 내가 요 주어진 함수 fx를 가지고 절대값 fx를 쓴다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fx가 되니까 dx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거야. 이게 요거를 이렇게 하자는 텍스트상에서 하자는 이 말이야. 자, 그런데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표현이 내가 새로 알려준 거지.
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 구간, 일단 요 구간을 나누는 건 중요해. 구간을 나눠서 요 x와 fx랑 마이너스 fx가 나뉘는 구간을 정해주는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여긴 똑같아.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그냥 fx dx만 하겠다 이거야.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도 얘가 위아래에 있는지 신경 쓰지 마. 그냥 이렇게 써. 그 다음 뭐 하면 돼? 여기다 절대값을 씌우면 돼. 여기도 절대값을 씌우면 되고. 왜? 어차피 이 형님이 가질 수 있는 값은 뭐야? S1 아니면 마이너스 S1이잖아. S1 또는 마이너스 S1이야. 근데 내가 여기다 절대값 씌우면 무조건 뭐가 나와? 무조건 S1이 나오잖아. 여기도 똑같아. 얘도 가질 수 있는 값이 S2 아니면 마이너스 S2인데 절대값을 씌우면 뭐가 나와? 무조건 S2만 나오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fx, 마이너스 fx 이렇게 두 개의 함수 이렇게 바라보는 것보다 똑같은 함수의 구간만 다르게 해서 적분값만 비교하면 이게 조금 더 편하게 되겠지. 자, 그럼 내가 두 번째 방식으로 답을 한번 구해볼게. 자, fx가 뭐라고 했었냐면 x제곱 마이너스 3x라고 했으니까 자, 얘는 일단 부정적분 구해보면 3분의 1의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의 x제곱이야. 그럼 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한 번 한 다음에 절대값 씌우면 되고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 해서 또 절대값 씌우면 되잖아. 그치? 자, 그러면 앞에 거 뒤에 거 한번 보여볼까? 앞에 게 뭐야? 0, 1 집어넣은 거지? 그러면 3분의 1에 0의 세제곱하면 0이니까 필요 없고 빼기 마이너스 1의 세제곱하니까 플러스 1 그 다음 빼기 2분의 3에 0의 제곱은 0, 0 빼기 마이너스 1의 제곱하면 1이니까 이렇게 될 거야. 여기다 무슨 값? 절대값 씌우라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0부터 2까지인데 얘는 3분의 1에 2 세제곱 지나니까 8 되고 마이너스 2분의 3에 2의 제곱하면 4 2의 제곱하면 4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다 절대값을 씌워주라는 얘기니까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 3분의 1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얘는 6분의 이렇게 곱하면 2 3, 3은 9 그래서 더하면 6분의 11 더하기 얘는 3분의 8 빼기 6이니까 얘 이렇게 빼면은 3분의 3, 6, 18에서 8 빼는 거니까 10 나오네. 그럼 얘는 계산 더해주면 6분의 곱하기 2 곱하기 해주면 20 나오니까 31 이렇게 해서 구하고자 하는 답이 나오겠네. 이렇게 나올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더 편하다? 이런 식으로 요 fx를 마이너스 f로 쓸 거냐 fx로 쓸 거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겉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우리가 더 편하게 계산을 할 수 있다 이거야. 오케이? 위아래 따질 필요도 없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두 곡선 사이의 넓이에 관해서 살펴볼 거야. 자, 그러면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하기 전에 내가 간단한 거 하나만 넣고 넘기고 한번 지나가 볼까?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게 뭐였어? 우리가 어떤 함수와 그 다음에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했었지, 그치? 이거를 보는 시각을 내가 살짝 바꿔줄게. 그래서 이걸 봄으로 통해서 그러니까 더 좋은 자, 이걸 시각을 이걸 보는 시각을 바꿔줄 건데, 자, 우리 어떤 함수랑 x축 사이의 넓이라고 했어. 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어떤 함수랑 x축 사이의 넓이라고 했으면은, 자,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우리가 어쨌든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a부터 b까지라고 한다면 어차피 a부터 b까지 얘는 가로가 뭐 이런 식으로 뭐 막대 사탕 요 막대가 이렇게 잘린 거를 다 더한 게 막 넓이라 그랬잖아, 그치? 그럼 어쨌든 가로는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a부터 b까지 dx 이렇게 된 게 뭐 가로를 나타내는 다 표현이라 그랬어, 그치? 얘가 가로라고 얘기했었지? 자, 그럼 세로가 뭐야? 세로가 이건데 얘가 경우에 따라서는 음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자, fx라고 쓰고 싶은데 요 위에 있을 땐 양수가 나오고 아래에 있을 땐 음수가 나오니까 짜증나서 얘를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주면 뭐가 나온다? 무조건 요 두 개의 넓이 합 S1 더하기 S2가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한 게 앞에서 한 내용이야. 앞에서 한 내용을 살짝 약간 막대로 다르게 표현을 한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조금만 더 다른 표현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우리가 지금 보면은 두 곡선 사이의 넓이라고 하거든. 그럼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면 두 함수 사이의 넓이로 봐볼게. 자,
fx라는 게 지금 뭐야? 어떤 함수잖아, 그치? 근데 x축이라는 것도 y는 0이란 함수거든? 그럼 우리가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봐봐, 요 가운데 점을 내가 c라고 나타내면 얘는 a부터 c까지 그냥 여기선 fx dx 하면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c부터 b까지는 또 fx dx를 하면 된다고 텍스트에 서술이 돼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 텍스트, 여기는 마이너스 붙어야 되겠지, 그치? 절대값인데 음수 부분이니까 마이너스 붙어서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오케이?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봐봐, 두 함수 사이의 넓이라고 본다면은 얘는 a부터 c까지 봐봐, 요 함수값이라는 거 뭐야? 함수값은 요 높이잖아, 그치? 근데 뭐와 뭐 사이의 높이야? 위의 함수와 아래 함수 사이의 높이야. 그럼 위에서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지 뭐가 나오겠어? 양수가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뭐 어떤 걸 빼면 돼? 위의 함수가 뭐야? fx야. 여기서 아래 함수 뭘 빼는 거야? y는 제로. 이렇게 보면 돼. 그럼 얘가 뭐가 돼? a부터 c까지 해서는 얘가 위가 되고 여기서 아래가 돼. 그럼 여기가 무조건 뭐가 나와? 양수값이 나오겠지? 요 전체 값이. 오케이?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함수도 내가 c부터 b까지 적분한다고 치면 위에 있는 함수가 뭐야? y는 0이지. 그다음 빼기 아래 함수가 뭐야? fx. 이렇게 되겠지? 그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은 얘가 뭐가 나와? 양수값이 나와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넓이인 S2가 나오겠지. 이 앞에는 S1이 될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가 약간 시각을 달리 해석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내가 조금만 더 다른 말을 해볼게. 자, 이번엔 어떤 말이 있냐면은, 이거 앞에 했던 거 무조건 다 써놓고 기억을 해야 돼. 지우면 안 돼. 너도 똑같이. 자, 두 번째로는 요번에도 뭐야? 두 함수 사이의 넓이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두 함수 사이의 넓이에 대해서 볼 건데, 이번에는 y는 fx랑 그 다음에 어떤 직선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 오케이? 직선 gx가 있는데, 자, 만약에 fx가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 gx가 직선 이렇게 돼 있다고 쳐보자.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a고 여기서 b고, 요 만나는 점을 내가 만약에 c라고 가정을 해볼게. 자, 그럼 우리가 주어진 것도 봐봐, 결국에는 요 면적과 요 면적의 합을 구하고 싶어. 자, 그런데 자, 여기 잘 봐봐. 요 면적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결국엔 a부터 c까지 있다고 하면 가로는 a부터 b까지 만약에 적분을 했다고 치면은 요 s1이라고 s2라고 해볼게.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s1 더하기 s2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표현하냐면 봐봐, 얘는 어차피 가로가 어떻게 돼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내가 다 잘게 쪼갠 거잖아, 그치? 그럼 세로는 뭐야? 이렇게 생긴 선들이 되는 게 세로지, 그치? 요런 선이 세로가 될 거야. 자, 그럼 요 세로는 어떻게 하면 돼? 위의 함수에서 아래 함수를 뺐다고 생각하면은 여기 세로 그림이 만약 어떻게 그려져? 자, 여기 교점이 있고 여기도 교점이 있으니까 똑같은 거 빼기 함수로 본다면 내가 밑에 그린 게 fx 빼기 gx라는 함수를 그릴 거야. fx 빼기 gx라는 함수를 그리면 똑같은 거에서 똑같은 거니까 0, 0, 0 이렇게 될 거야, 교점에서. 그런데 얘 위에서 아래 빼면 f에서 g 빼는 거니까 f에서 g 빼면 얘가 뭐가 나와? 이렇게 양수 부분이 나오고, 지금 여기 그려진 요 막대기가 짠딴딴딴 내려와가지고 똑같은 길이만큼 들어와서 요 막대기가 될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막대기가 길이는 달라 보이지만 요 막대기가 될 거야. 길이가 똑같이 돼서. 오케이? 근데 가로의 길이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세로의 길이도 그대로 유지돼서 내려오는 게 빼기 함수 식이라고 했어.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가 돼? 새로운 함수랑 뭐 사이에? y는 0이라는 x축 사이에 뭐가 되는 거야? 면적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아래 내가 오른쪽 좀만 다시 그려주면 지금 이런 식으로 그림이 좀 더 나오겠지? 그럼 결국엔 요 세로를 가지고 우리가 면적을 구하라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요 함수의 무슨 값? 절대값을 쓰면 돼. 그래서 dx 이렇게 쓰면 되는데, 자, 절대값이고 함수가 뭐였어? 여기 함수잖아, 그치? 요걸 통째로 안에 통 집어넣는 거야. fx 빼기 gx다 이렇게 쓸 수 있어. 오케이? 만약 한 번에 쓴다면 이렇게 되는 거고, 주어진 상황을 내가 조금 다시 본다면 얘는 어떻게도 나타낼 수 있냐면은, 잘 봐봐,
우리가 a부터 b까지는 이 주어진 함수가 뭐라고? y는 fx 빼기 gx라는 무슨 함수? 빼기 함수라고. 그러면 요 위에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요 위에가 fx 빼기 gx잖아, 그치? 여기도 fx 빼기 gx야. 얘는 뭐? x축이니까 fx 빼기 gx라는 하나의 함수에서 뭘 뺀 거? 0을 뺀 거. 위, 아래 함수 뺀 거. 열을 어떻게? dx. 그 다음 더하기. 얘는 c부터 b까지. 얘네 c부터 b까지. 얘는 위가 0이니까 0 빼기 fx 빼기 gx. 이렇게 dx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엔 뭐가 나와? 어차피 0은 있으나 마나니까 이렇게 없애주고 이렇게 없애준다면 얘는 fx 빼기 gx가 그대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거나 이 절대값의 상황이 똑같이 나오겠다 이거지. 자, 그리고 이거는 지금 내가 빼기 함수로 바라봤을 때고 요 자체로 바라봐도 돼. 자,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자, 얘도 인테그랄 a부터 여기 c까지는 어떻게? 위에서 아래 빼면은 위에는 위에가 뭐야? 요 f지? 곡선인 f에서 뭘 빼는 거야? gx를 빼면 되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 c부터 b까지는 gx에서 fx를 빼면 되니까 gx 빼기 fx가 될 거다. 자, 그러면 이 둘과 둘의 차이는 뭐야? 그냥 a부터 b까지를 한 번에 써주면 절대값 fx 빼기 gx라고 쓰면은 요 두 개로 쪼개져 있는 상을 하나로 나타낼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래서 결국엔 우리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이게 지금 직선이라고 돼 있는데 곡선일 때도 똑같은 논리가 성립되겠지, 그치? 그래서 본다면 봐봐, 뒤에서 해줄 거야, 곡선도. 자, 그럼 어떻게 된다? 결국엔 얘는 두 함수의 차이를 세로로 해서 적분을 하세요. 즉 뭐란 얘기야? 요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얘는 어떻게 표현한다? 원래는 텍스트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 하지만 우리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차피 이 형님이 S1이고 이 S2라고 한다면 여기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내가 이렇게 나타내야 되겠지? 똑같이 A부터 C까지 이 교점을 기준으로 fx 빼기 gx, dx를 한 거에 절대값 크게 쓰려고. 그 다음에 얘도 그냥 C부터 B까지 fx 빼기 gx, dx, x축보다 어디가 위에 있는지는 굳이 상관없는 거야. 왜냐면 내가 마지막 절대값 씌워줄 거니까. 얘는 S1 또는 마이너스 S1 아니면 절대값 씌워주면 무조건 S1이 나고, 얘도 S2 아니면 마이너스 S2가 나오고, 근데 절대값 씌우면 무조건 뭐가 나와? 그냥 S2가 나올 거니까 이렇게 보겠다 이거야.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요 2번에서 했던 거를 두 곡선 사이로 확장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 자, 이렇게 본다면 지금 S라는 게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된 게 fx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게 gx라고 해볼게.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이쪽에 세로 만나는 교점을 내가 c라고 가정을 해볼게.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만약에 요 S1과 S2, 즉 다시 말하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요 두 빼기 함수 fx, gx의 빼기 함수의 절대값, 이게 뭐라는 거야? 요 차이를 세로로 하는 넓이를 a부터 b까지 넓이를 구해달라 이거야.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시할 수 있다? 아, 얘는 인테그랄 a부터 어디까지? c까지 fx 빼기 gx, dx. 오케이? 여긴 f가 더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서 c부터 b까지는 gx 빼기 fx 쓰면 되겠지? gx가 더 위에 있으니까 위에서 아래를 뺀다고 치면은 gx 빼기 fx, dx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거. 오케이? 자, 근데 이렇게 나타내는 것보다 우리가 요 두 개의 자리 바뀌면 좀 짜증난다 그랬잖아, 그치? 마이너스 빼고 이러면 헷갈리니까 이걸 어떻게 더 쉽게 표현한다? 얘는 그냥 a부터 c까지 fx 빼기 gx, dx라는 이 친구를 어떻게 요 크게 절대값 씌우겠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c부터 b까지 fx 빼기 gx, x축, y축 관계 상관없어. 그냥 두 함수 빼.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겠다? 크게 절대값 씌우겠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교점이 있으면 교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적분 구간을 나눠줘야 된다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해당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랑 y는 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보자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푼 방법이 지금 솔브 1이거든. 자, 첫 번째 방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이 두 개의 함수를 그리는 거야. 이렇게 함수를 그려서 이 두 개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오케이? 그리고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이렇게 돼서 그림이 나온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지금 실제로 좌표를 다 그려서 우리가 지금 그림을 그린 거거든, 예쁘게.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 그림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방법 여러 가지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어떻게 하면 돼? 위의 함수에서 아래 함수를 빼주면 얘가 항상 양수가 되는 함수값이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위 빼기 아래에 dx를 해주면 되는데,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위의 함수는 뭐야? 얘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 그 다음에 아래 함수는 뭐야? x니까 얘를 빼주면은 이렇게 될 거고,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분의 1의 x 세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이 돼서 계산을 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1 빼기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더하기 2에 1 빼기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1 빼기 4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마지막 계산을 해주면 플러스 9니까 얘는 마이너스 3에,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3이니까 더하기 6에,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3 나와서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돼서 답이 어떻게? 2분의 9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될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구했냐면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했고, 그 다음에 이 두 곡선이라고 했는데 그냥 두 함수 사이의 넓이라고 바라보면 돼. 오케이? 두 가지를 다 한 거야. 그래서 문제를 우리가 예제를 좀 풀어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그 다음에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자, y는 이거랑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 자, 그러면 x축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 주어진 함수는 내가 x로 한번 묶어보면 x에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나와서 인수분 한번 더 할 수 있지?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주어진 함수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 0과 1과 2를 지났는데 등 간격이기 때문에 뭐에 대한 대칭? 얘에 대해서 대칭인 이런 3차 함수가 나오겠지, 그치?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어? 함수적인 특징을 따져서 넓이를 좀 더 쉽게 구해볼까? 이 면적이랑 이 면적이 같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면적은 어떻게 구하면 돼? 요 주어진 함수, 요 fx라고 본다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요 fx dx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의 x를 dx를 해주면 얘가 요 넓이 한 칸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넓이랑 똑같으니까 여기도 몇 배 때려주면 돼? 2배 때려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계산을 해서 한번 본다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2를 곱해도 되고 아니면 요 자체로 한번 풀어보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4분의 1의 x 4승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을 0부터 1까지 이렇게 나올 건데 0부터 1까지 적분하는 건 내가 뭐라 그랬지? 요 앞에 개수들의 합만 구해주면 되니까 얘는 결국 1, 1 사라지고 4분의 1 하나 남으니까 2분의 1이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될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본다면 여기 주어진 이 함수랑 x축,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지금 y는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이라는 것과 뭐 사이의 관계? y는 0이란 x축이야.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인데, 그러니까 일일이 막 수치를 막 따져서 그릴 필요가 없어. 이거 두 개 같다고 놓고 풀면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제로가 나올 건데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은 제로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얘는 x축이 이렇게 생겨서 두 근이 나와야 되고 만나는 교점이 얼마? 하나가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 하나가 뭐다? 3이다. 이런 상황이야.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적분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적분을 하라고 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적분하면 되지. 어떻게?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적분을 해주면 된다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어차피 fx 요거 두 개의 사이의 차이니까 그냥 fx dx 그 다음 더하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fx dx
왜 위아래 안 구해요? 그냥 여기다 바깥에 절대값 씌우면 얘는 이게 좀 더 편하잖아요. 그치? 계산을 해주면 지금 fx가 어떻게 돼 있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러면 요 해석 계산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3x를 어떻게 해라?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적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뒤에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적분을 하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앞에 적분한 거 써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마이너스 1을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2의 세제곱하면은 마이너스 8 나오니까 여기 플러스 8로 바뀌겠지? 그 다음 더하기 얘는 1 빼기 4 그 다음 더하기 3에 마이너스 1에 더하기 2 이렇게 나와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앞에 거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더하기 뒤에 거 해주게 되면은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2의 세제곱하면 8에서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빼면 마이너스 1이거든. 8에서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9가 되겠고 그 다음에 더하기 4 빼기 1이니까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3에 3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계산만 해주면 돼 이제. 그럼 얘는 7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3분의 7에 그 다음에 빼기 3에 그 다음에 더하기 1이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없어져서 앞에 건 얼마? 3분의 7 그 다음에 뒤에 거 계산해주면은 9 나오고 3 나오니까 여기 10이고 여기 빼기 3 나오거든. 그러면은 이렇게 없어지고 9밖에 안 남았다고 보면 되니까 얘는 9 나와서 3분의 27 더하기 7이니까 얘는 얼마? 34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자,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라고 했어. 자, 어떻게 되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랑 y는 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자, 그러면 내가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 잘 봐봐. 그림으로 좌표축에 이렇게 막 예쁘게 표현할 필요가 없어. 얘는 최고창 양수인 이차함수니까 어떻게 그리면 돼? 이렇게 그리면 되지. 이거랑 y는 x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교점이 생기든 안 생기든 뭐 어떻게 될 거냐, 그치? 교점이 몇 개인지 찾으려면 두 개 같다고 놓고 풀면은 이런 방정식이 생기겠지. 얘는 x-x 플러스 1이 제로가 되니까 얘는 분명히 이런 식으로 두 점에서 만날 거야. 근데 여기 만난 한 점이 뭐? 마이너스 1이고 2까지 될 건데 두 도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이 부분을 구하라고 한 거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지금은 위아래가 확실한 상황이니까 내가 편하게 이렇게 해도 돼. 위가 x지. 그 다음 빼기 x제곱 마이너스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줘도 돼. 오케이? 그럼 계산을 해주면 2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의 x세제곱 더하기 2x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얘는 2분의 1에 그 다음에 4 빼기 1에 마이너스 3분의 1에 얘는 세제곱하니까 8 빼기 마이너스 1 돼서 플러스 1 그 다음 더하기 2에 3 이렇게 되겠지? 계산을 해주면 얘는 2분의 3 마이너스 9가 나와서 마이너스 3에 플러스 2, 3은 6 이렇게 돼서 요거 자체가 플러스 3 돼서 답이 어떻게 돼? 2분의 9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지? 자, 그 다음 2번을 풀 거야. 2번을 풀 건데 이거랑 이거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이제 바보 같은 친구들은 이 곡선은 미분해서 이렇게 막 구하고 있어. 얘도 미분해서 막 이런 식으로 구해. 그래서 접점이 두 개 나와요. 막 이러면서 풀어. 근데 이러면 진짜 답이 없고 일단 우리가 애초에 그릴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 이 두 개가 만나는 교점을 찾아.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x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x는 0 이렇게 돼서 두 개 만나는 교점, 즉 말하면 내가 지금 뭘 구한 거야? 지금 빼기 함수를 구한 거지. f에서 g를 뺀 빼기 함수를 구해주면 우리가 빼기 함수를 가지고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좀 더 쉽다 이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빼기 함수랑 무슨 축 사이의 관계? x축 사이의 관계가 되니까 이 문제랑 똑같아지는 거지. 그 뭐야? 앞에 여기 1번 문제. 이 문제랑 똑같은 상황으로 바뀌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계산 다시 해주면 어차피 똑같은 문제긴 한데 x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나오니까 얘는 x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가 0과 같다로 바뀌게 되고 요 빼기 함수는 어떻게 그리면 돼?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얘와 0과 1과 2 이렇게 만나는 이러한 함수가 되겠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 즉 다시 말하면 요 두 개 사이의 면적을 구하라는 거는 요 두 개 사이의 면적을 구하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앞에 거 했던 거 그대로 해주면은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나올 거야. 오케이, 다 구해주면.
자, 그래서 이 정도는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1번을 안 풀고 1번을 이제 안 지웠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무조건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어. 이거는 정말 중요해. 정말 중요한데, 자, 우리가 차 함수에 넓이 공식이 있어.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함수가 돼 있어. 오케이?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차 함수가 있는데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고 해보자. 그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잖아, 그치? 그럼 이차 함수랑 여기 만나는 요 면적을 어떻게 구하냐? 요 s는 공식으로 정해져 있어. 어떻게 나오냐면 요 값은 외워, 알겠지? 어떻게 나오는지는 몰라도 돼. 좀 복잡해. 나중에 이거는 내가 텍스트로 해서 줄 테니까 일단은 외워서 풀면 좋을 것 같아. 얘가 어떻게 되냐면 6분의 절대값 최고차항의 개수, 그 다음에 여기 요것과 요것의 차이, 그러니까 베타 마이너스 두 근의 차이의 몇 제곱? 세제곱. 이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딱 나와. 자, 그러면 우리 주어진 이 상황에서 한번 봐보자. 살짝 기울어져 있구나. 자, 그럼 이걸로 한번 살펴볼까? 자, 지금 주어진 거는 우리가 그냥 요 자체로 해석을 했잖아, 그치? 이걸로 해석을 했잖아, 그치? 근데 내가 이거를 어차피 방정식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와 0 이렇게 바꿔서 풀어도 상관없지,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요 두 개 사이에 빼기 함수가 되는 거야. 빼기 함수가 돼서 어차피 근은 똑같이 마이너스 1과 2가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주어진 함수가 그래프가 어떻게 돼? 최고차항 양수는 양수고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래서 어차피 이면적이나 동일할 거야. 왜 동일해요? 라고 물어본다면 적분하는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로 똑같지. 그런데 어차피 얘는 그 막대사탕 그릴 때 그 세로가 뭐야? 요 두 함수값의 차이잖아. 요 두 함수값의 차이가 뭐야? 지금 여기 있잖아. 똑같이 이렇게 내려온다고 했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지금 요 도미노들을 그냥 여기다가 지금 도미노가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어떻게 한 거냐면 요런 판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그냥 이어 붙인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돼? 원래 넓이는 그대로 유지가 될 거 아니야, 그치? 어차피 도미노들의 넓이나 이 넓이나 똑같잖아. 이거를 도미노를 이렇게 조정시켜서 한 넓이는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아까 했던 공식 요 넓이 s는 어떻게 구한다고? 최고차항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는 함수가 이거였으니까 얘는 6분의 요 해당 함수의 무슨 함수? 최고차항 개수 1에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인데 베타 빼기 알파 하면은 3의 세제곱 해서 얘는 6분의 1에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눠주면 답이 얼마? 2분의 9가 나와. 정말 이때 요 나온 값이랑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거 알았는데 우리가 또 뭐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f가 있고 이렇게 g가 있는데 직선이 만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할 수 있지. f 빼기 g는 어차피 뭐야? 2차 함수야. 2차 함수고 여기 만나는 근이 알파 베타라고 가정을 하면 어차피 얘가 2차고 얘가 1차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 요 6분의 절대값 a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어차피 건드리지 못하잖아, 얘가, 그치? 그래서 요 f라는 거, 요거 내가 만약 a의 x제곱 더하기 1이라고 써볼게. 그럼 얘는 어차피 최고차항 개수가 뭐야? 두 개를 빼도 얘는 무조건 a야.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만나는 근이 뭐라고? 베타 빼기 알파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해도 똑같다고. 오케이? 상황은 다르지만 그 만드는 공식은 똑같다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아까 여기서 충분히 요 도미노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내가 설명을 해준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여기 지금 얘가 되면 얘도 되겠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돼. 오케이?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우리가 다른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어떻게 돼 있지? 요 곡선 2차 함수랑
이걸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고 했으니까 봐봐. 이차 함수가 있고 지금 직선이 이렇게 지났을 때 이렇게 해야지 둘러싸인 도형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우리 뭐만 찾으면 돼? 이 두 점이 만나는 무슨 점? 교점만 찾으면 돼. 교점을 찾을 방법은 뭐 있지? 두 개 같다고 놓고 풀면 되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라고 한다면 얘는 x제곱에 더하기 x에 마이너스 2가 0 이렇게 나와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이 0 이렇게 돼서 여기 만나는 교점이 마이너스 2와 1이 나오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면적 s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지? 6분의 2차 함수의 최고차의 개수의 절대값 1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하니까 얘는 얼마 나와? 2분의 9가 나오겠네. 오케이?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막 위에 함수 아래 함수 해가지고 막 적분해가지고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꽉 차 있는 넓이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오케이? 근데 꽉 차 있는 넓이가 아니면은 앞에 우리 처음에 이 앞부분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 실제로 적분을 해줘야 된다 이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아. 두 함수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어쨌든 이런 두 교점이 생겨야지만 이런 도형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일단 뭐만 하면 돼? 교점 찾으면 되지. 교점 찾으려면 어떻게 두 개 갖다 놓고 풀면은 2x 제곱에 얘 이렇게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8x 얘 이렇게 넘어가면 플러스 6은 0 이렇게 나와서 2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 이렇게 나오고 x 마이너스 3이 0 이렇게 나와서 이 만나는 한 점의 x값이 얼마? 1 여기 만나는 한 점의 x값이 얼마? 3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 살짝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봐봐 이때는 뒤에서 정리를 한번 해줄게. 자 6분의 어차피 얘에서 얘 빼면은 어떻게 나와? 식이 이렇게 나오니까 최고치 한계수가 뭘로 바뀐 거야? 2로 바뀐 거지, 그치? 2의 절대값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니까 3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주면은 얘가 8이 나오거든. 그래서 답이 3분의 8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그럼 내가 정리를 해주면은 만약에 이렇게 두 함수가 있어. 여기가 만약에 y는 뭐 ax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고 얘는 y는 이렇게 해가지고 a 프라임 x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이 두 함수가 어차피 이 알파랑 베타라는 점에서 만난다고 가정을 하면 내가 얘에서 얘 뺀 함수라고 한다면 검은 거에서 얘를 뺐다고 해볼게. 뭐 그렇게 크지 중요하진 않아. 그러면은 얘는 여기선 검은 게 더 크니까 양수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여기 주어진 함수는 어떻게 돼? 얘에서 얘 빼면은 a 빼기 a 프라임에 x제곱 더하기 뒤에는 몰라도 돼.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어디 있어? 베타랑 알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 어떻게 하면 돼? 인테그랄 할 필요 없고 어떻게? 요만큼이니까 얘는 6분의 절대값 최고치 한계수 얼마야? 얘에서 얘 뺀 거 a 빼기 a 프라임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제곱? 세제곱 이렇게 하면 꽉 차 있는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곡선과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에서 나오는데 이거 한번 본다면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여기 무슨 차 함수? 3차 함수가 있고 이 곡선 위의 점보 0,5에서의 위의 점이야. 위의 점 이거의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자 그러면 얘도 결국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잘 봐봐. 얘도 얘 따로 그리고 얘 따로 그려서 풀면 너무 어려워.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그렇게 그리고 있거든. 우린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결국에 하자는 게 뭐야?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5라는 함수가 있고 요 접선은 어떻게 구하면 돼? 0,5니까 얘는 내가 y'을 구해주면 3의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이렇게 나와. 0 집어넣으면 기울기 1이거든. 그래서 접선의 방식 구하면 얘가 접이야. 접방. 얘는 x에 0,5 지나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네, 그치? 그러면 이 함수랑 이 함수 사이에 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따로 그리고 얘를 따로 그려서 풀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일단 갖다가 놓고 해서 빼기 함수로 볼 거야. 빼기 함수 fx, gx라고 본다면 fx 빼기 gx 빼기 함수랑 그 다음에 x축 사이의 관계로 바라볼 거야. 이 시각을. 오케이? 내가 얘를 이렇게 넘겨주면 어떻게 돼?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에
XX 사라지고 5 사라져서 이거와 뭐 사이의 관계? 0 사이의 관계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주어진 함수가 3차함수와 y축 사이의 관계로 바뀌는 거지. 오케이? 그럼 얘는 x제곱으로 묶으면 x-3은 0 이렇게 돼서 이렇게 x축이 있다면은 0과 3을 지나는데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가는 그래프가 되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면적은 어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구하려고 해.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해당 함수 적분으로 해주면 되지. 이 함수가 지금 뭐야?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이라는 빼기 함수니까 이 빼기 함수를 0부터 3까지 적분해줘야 되는데 아래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붙여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줬다고 가정하면 마이너스 fx가 나와야지 될 거니까. 그런데 이거 계산해주면 값이 뭐가 나오면 마이너스 4분의 1의 x 4제곱 더하기 x 세제곱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3까지 적분을 해주면 돼. 그러면 얘는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4분의 81 더하기 27 이렇게 나와서 얘는 결국 마이너스 4분의 27, 3 곱하기 27이거든. 그럼 얘는 더하기 4분의 4 곱하기 27이 나와서 얘는 결국에 더해주면 4분의 27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나와.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본래 상황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이 함수가 지금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얘는 판별식을 구해보면은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은 이런 식으로 두 근이 나오는 함수가 되고 접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치? 접선과 만나는 이런 거. 접선 어떻게 그땐가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점 접하고 여기 두 근, 중근 나오고 실근 하나 나오는 이런 꼴의 그래프가 될 거 아니야. 그치? 이 면적이 나오는 공식도 하나 있어. 그래서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요 3차 함수의 최고차항이 만약에 a라고 가정한다면 이것만 외우면 돼. 12분의 절대값 a가 요 만나는 걸 알파, 베타 뭐가 중근인 건지 상관없어. 오른쪽에 있는 거에서 좌측에 있는 거 빼면 돼. 베타 마이너스 알파. 아까 세제곱이었는데 여기다 4제곱을 밝혀주면 돼. 이게 뭐가 나온다? 요 해당하는 s가 나온다. 그래서 요 지금 주어진 상황도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우리가 얘가 최고차항 미분해서 보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고 접하는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올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뭘 찾으면 돼? 접점만 찾아주면 된다 이거야. 접점이 뭐가 나왔어? 하나 0이고 하나 3이니까 12에 최고차항 개수 얼마야? 1이지? 분의 1에 얘는 3 빼기 0이니까 3에 몇 승? 4승. 이렇게 구해주면 얘는 1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눠주면 4 이렇게 나와서 답이 얼마? 4분의 3, 3의 3승이니까 27 이렇게 나와. 실제 구해보면 어떻게? 진짜 똑같지. 정리를 한번 다시 해주자면은 자, 나중에 파일을 하나 해서 만들어서 줄게. 자, 어떻게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 오케이? 자, 이때는 y는 ax 제곱 더하기 띠리리, 얘도 y는 ax 제곱 더하기 띠리리 이렇게 나오고 여기 알파, 여기 베타라고 한다면 여기서 꽉 찬 면적은 어떻게 구한다? 얘는 인테그랄로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6분의 절대값 최고차항의 개수의 두 근의 차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 몇 제곱? 세제곱 이렇게 된다. 여기 주어진 함수도 마찬가지로 1차 함수는 2차 함수의 최고차항을 건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근이 알파 베타라고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이때 근이 살짝 뭐 다르게 나오겠지. 그치? 그럼 얘도 똑같이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1차 함수를 아무리 빼도 변하지 않지? 그래서 얘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구하면 돼. 아까 빼기 함수로 보면은 얘가 똑같은 함수의 상황이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도미노들이 이렇게 몰려들어 이렇게 툭툭툭툭 내려와 가지고 결국 이 넓이나 매한 가지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구해도 지장이 없다 라고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참수에서 마지막으로 얘가 y는 ax 제곱이라고 하고 얘는 y는 a'의 x제곱 더하기 띠리리 이렇게 놓는다면 이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은 뭐? 알파고 베타가 될 거야. 자,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의 6분의 여기까지 똑같을 거야. 근데 얘는 뭐가 변해? 최고차항 개수가 a 빼기 a'으로 바뀌지?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면 돼. 그 다음에 3차 함수에서는 하나만 알면 된다고 했는데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이렇게 교점이 이렇게 만나.
오케이. 교점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가 어떻게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하고 얘가 만약에 y는 ax의 세제곱 더하기 띠리리 한다면 요 해당하는 면적 s를 어떻게 구한다? s는 1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을 구해주면 돼. 오케이? 3차면 차수가 하나 더 높은 이거, 2차면 차수가 하나 더 높은 3, 이렇게 봐도 되고, 그럼 또 어떻게도 할 수 있을까?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그림 한번 그려볼까? 여기서도 우리가 접하게 그렸을 때 이렇게 두 점에서 접하게 할 수 있잖아. 요 면적 S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여기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렇게 구해주면 돼. 오케이? 굳이 꼭 3차가 이런 그릴 필요는 없어. 두 가지 경우 다 되니까 다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자 얘가 있는데 이게 간단하게 미분해보면은 3x 제곱 마이너스 어쩌고 막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냥 대충 그려봐. 그냥 뭐 이렇게 있다고 쳐. 1,2에서 접선을 그었대.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 그치? 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봐봐. 근데 꼭 얘가 이게 아니라 이 그림이 돼도 아까 똑같은 과정이 성립한다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그냥 보기 쉬운 그림 하나 그려놓고 대충 풀면 돼. 그러면 일단 뭐가 중요해? 얘랑 이 접선과 만나는 무슨 점? 교점을 찾아야 돼. 그럼 일단 뭘 구해야 돼?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면 되겠지. 그럼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 y''은요 3x 제곱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요. 1 집어넣으면은 접선의 방정 기울기는 y는 1에 x 마이너스 1에 더하기 2가 돼서 얘는 x 플러스 1이 해당하는 접선의 방정식이 되고, 얘랑 같다 곱하면 접선이 나오겠지, 그치? 점이 나오겠지?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2가 x 플러스 1과 같다고 놓고 한번 풀어버리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 이렇게 돼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조립제법 해주면 1 1 0 0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x 마이너스 1과 x 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오거든.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x 플러스 1이 나와서 1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되니까 얘는 어떻게 구하면 돼? 12분의 최고차함계수 얼마? 1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1에서 마이너스 빼면 2에 몇 제곱? 4제곱. 그래서 답이 얼마? 3분의 4 이렇게 나오게 된다. 자, 이건 앞에 앞에 개념에서 짜잘하게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그냥 뒤에서 그냥 설명을 해줄게. 자, 두 도형의 넓이가 같은 경우라고 했어. 두 도형의 넓이가 같은 경우라고 했는데 이거는 두 가지 방식으로 알아두면 좋아. 자, 첫 번째로는 요 왼쪽에 공략 포인트라고 해서 요 그림이 있거든. 자, 만약에 y는 fx랑 x2로 이렇게 도형이 둘러싸여 있어. 이 도형의 이 넓이랑 이 넓이랑 같다고 한다면 얘도 s고 얘도 s라고 해봐. 그러면 봐봐. 내가 만약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될까? 얘가 s고 얘가 s니까, 근데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s가 돼서 얘가 전체적으로 뭐가 나와? 0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 두 도형의 넓이가 같다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면 돼? 요거와 요거 넓이가 같으니까 0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나올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또는 이렇게 봐도 돼. 지금 주어진 상황을 내가 보면은 얘는 다시 본다면 정적분의 기본 정리에서 라지 FB에서 라지 FA를 빼는 거잖아, 그치? 도함수 가지고 뭘 그릴 수 있어? 함수 값을 그릴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 올라가고 얘가 뭐가 돼? 라지 F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똑같이 떨어져야 되니까 올라간 만큼 똑같이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가 B고 여기가 A잖아. 요 똑같이 떨어진 FB가 돼서 이 두 개가 어떻다? 서로 같다. 이렇게 바라봐도 되고, 이런 식으로 바라봐도 되고, 또는 좀 어려운 문제에서는 또 어떻게 또 나올 수 있냐면은 연습 문제 10번 문제 한번 봐보자. 10번 문제 보면은 이게 그 아까 넓이가 같다의 이제 좀 다른 유형이거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이거와 x축 밀축선 x는 k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서로 같을 때 양수 k의 값은 이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거랑 이거의 면적이 같다고 했으니까 일단 앞에서 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1부터 k까지 내가 fx dx를 하면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오겠지, 그치?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푸는 거야. 이게 아마 풀어서 하면 답이 쇽쇽 나올 건데, 이렇게 말고 다르게 하는 방식도 있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뭐 예를 들면 새로운 도형을 하나 도입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요 두 점을 가지고, 그러니까 문제 좀 이런 문제에선 이 문제까지 나올 수준은 아닌데, 만약에 여기 어떤 별표라는 도형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된 면적이랑, 어차피 이 넓이랑 이 넓이랑 같다 그랬으니까 요 면적이랑, 다시 말하면 요 이렇게 된 면적이랑 요 이렇게 된 면적이랑 서로 같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 점의 좌표가 x는 얼마였지? 그냥 k였지? 얘는 어떻게 돼? k, k 제곱 더하기 k가 되는 거잖아, 그치? 오케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얼마야? k 플러스 1이지. 2분의 1에 가로에 곱하기 k 플러스 1에 얘는 높이가 k 제곱 더하기 k니까 이렇게 바꿔줘도 되겠지, 그치? 이 면적이 뭐랑 똑같아?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k까지 요 꽉 찬 넓이랑 똑같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최고차는 개수 1이어서 6분의 1에 k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에 몇 제곱?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렇고 제곱 이만큼 날려주면은 얘는 6으로 곱해주면 3에 k는 3k는 k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서 2k가 얼마? 1 이렇게 나와서 k가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주변에 있는 새로운 도형을 만들어서 넓이가 같은 상황을 활용해도 되는 거야. 오케이? 문제 푸는 건 되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너가 해봤을 때 약간 재밌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 풀어보고, 야, 이건 너무 간단하지? 잘 봐봐. 이건 내가 설명을 충분히 해줬을 것 같아. 0과 1이 있고, 이 a라는 게 이 0과 1 사이에 되는데, 두 도형의 넓이가 서로 같아지려면 어떻게 돼? a는 반드시 정 가운데 있어야지. 이 두 도형의 넓이가 서로 같아지겠지, 그치? 그래서 a는 얼마? 2분의 1이다. 이렇게 바로 낼 수 있을 거야. 자, 역함수 그래프와 넓이라는 단원이 있는데, 자,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은, 여기 fx가 이렇게 있어. 오케이? 그냥 그림으로 보는 게 제일 편해. fx가 이렇게 있는데, fx가 지금 이렇게 그려진 게 이게 지금 fx고, 그 다음에 역함수 gx가 있대. 역함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뭐가 있는 거야? 요 y는 x라는 이런 선을 기준으로 지금 이 초록색깔 함수를 어떻게 한 거야? 대칭을 시킨 거지. 이렇게 대칭을 시켜서 이렇게 같은 친구가 무슨 x? 역함수 gx야.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요 s1 요 면적이랑 요 면적은 어떻게 돼? 서로 대칭이니까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 뭐냐면 요 두 면적의 합을 구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내가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면 되냐면, 자, 인테그랄 여기가 a라고 했어. 그러면 a부터 b까지 위의 함수에서 아래 함수 빼주면 어떻게 돼? 요 gx긴 한데 그냥 얘를 f 인버스 x라고 할게. 이렇게 역함수니까 f 인버스 x에서 빼기 fx를 dx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치? 근데 이거 지금 얘는 함수를 알지만 얘 모르잖아, 그치? 어렵지? 얘를 구할 수 있으면 직접 구해서 해도 되지만 직접 구하지 못할 때는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건데, 얘는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랑 여기의 면적의 합이 지금 요것들의 합이잖아, 그치? 근데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은 그냥 요 하나만 구하는 거야. y는 x랑 요 밑에 있는 fx 사이의 면적. 즉 다시 말하면 a부터 b까지 절대값 x 마이너스 fx dx 이걸 구한 다음에 얘를 몇 배 해주겠다? 2배 해주겠다. 왜냐면 여기서 하나 구한 게 동글뱅이잖아, 그치? 오케이? 그럼 이 동글뱅이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니까 얘를 이렇게 해서 직접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요 하나를 구해서 얘를 2배 때려준다. 이런 느낌으로 보겠다 이거야. 오케이? 그건 직접적으로 구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봐봐, y는 fx는 x제곱이고 이 역함수 gx가 있는데 y는 x제곱이 역함수니까 xy 자리 바꿔서 구해보면 이렇게 돼서 y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가 나오거든. 근데 그 중에서 요 역함수에 해당하는 거는 얘가 루트 x가 돼. 그래서 결국에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가 0부터 1까지 적분한 걸 고르고 싶어. 그래서 0부터 1까지 위의 함수
y는 루트 x 빼기 얘는 뭐 되게 돼? x제곱. 요거에 dx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얘를 적분을 못 하잖아. 우리 심지어 역함수를 찾았는데도 적분을 못 하는 경우가 생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내가 이렇게 바라보겠다는 게 아니라 이 역함수가 뭐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원함수의 대칭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y는 x랑 요 면적을 구해서 그 면적을 어떻게 하겠다? 2배 때려서 해당하는 면적을 구하겠다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0부터 1까지 x 빼기 x제곱에 dx를 해준 다음에 이거에 몇 배 하겠다? 2배에서 해당하는 면적 s를 구하겠다 이거야. 오케이? 이게 역함수에 관한 1번 내용이고, 자, 역함수에 관한 2번 내용이 있는데,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fx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자,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만약에 b야. 그러면 우리 이런 거 할 수 있지. 요 a를 따라서 이렇게 가서 여기를 구하면 얘가 f 역함수 a가 된다. 이거는 우리가 지수함수 로감수 했을 때 했었지? 마찬가지로. 왜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잖아. 그치? 근데 내가 주어진 fx라는 함수를 x축을 여기라고 바라보면 얘가 역함수 역할을 하게 돼. 그래서 얘가 f 역함수 b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 그랬을 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이런 걸 구하라고 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역함수. 요 입장에 a, b를 x라고 생각하면 여기 있는 이 함수는 뭐가 돼? f 역함수가 되니까 이 면적을 구하라고 한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면 돼? 얘는 요 전체 요 사각형에서 뭘 빼면 돼? 전체 사각형의 면적은 뭐야? b 곱하기 f 역함수 b잖아. b 곱하기 f 역함수 b에서 요만큼을 일단 먼저 빼주면 이만큼이 남는 거겠지, 그치? 그럼 이만큼은 뭐가 돼? 빼기 a 곱하기 f 역함수 a가 되고, 그 다음 또 뭘 빼주면 돼? 인테그랄 f의 역함수 a 분의 f의 역함수 b의 fx dx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이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 2번 같은 거 한번 해볼까? 자, fx의 역함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번에 살짝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거 막 미분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할 필요가 없어. 봐봐,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뭐가 돼야 돼? 가로선을 그었을 때 해당하는 x값이 무조건 몇 개만 나와야 돼? 하나만 나오는 이런 1대1 상황이 돼야 된단 말이야. 이게 역함수가 존재하는 상황이야. 그럼 얘는 보나마나 어떻게 생긴 거야? 최고창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오케이? 그랬을 때 잘 몰라. 오케이? 그러면 봐봐, 1부터 3까지 2부터 12까지 1부터 3이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x축이 있고 y축이 있을 텐데 f1 집어는 뭐 나오면 1-3 더하기 4 되니까 얘는 1,2를 지나네. 오케이? 그 다음에 2, 3에서 3 집어넣으면 27, 3의 3승 마이너스 3의 3승 더하기 4, 3, 12 이렇게 돼서 얘는 여기가 12가 있다면 3,12를 지나고 뭐 0 집어넣으면 0 들어가니까 뭐 그래프를 정확히 한번 그려보자면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겠네. 그치? 그랬을 때 구하라고 하는 게 뭐야? 1부터 3까지 fx dx니까 요 면적이랑요 뭘 구하라는 얘기야? 2부터 12까지 gx dx래. 2부터 12까지 gx dx는 역함수. 얘는 요걸 x축이라고 생각하면 얘가 gx 역함 f 인버스가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라는 얘기야. 요 두 면적의 합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요 전체 3의 12 36에서 얼만큼 빼면 돼? 요만큼 날려버리면 되겠네. 이만큼 빼면 답이 얼마? 34. 이렇게 구해주면 돼. 그래서 요 아까 문제에 나와있던 그 앞에 문제에 나와있던 그 상황은 요 예제랑 똑같은 상황이 되고, 자 14번 문제 풀고 오늘 마무리 해볼게. 자, 이렇게 x축 y축이 있는데 루트 x-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1이라는 지점을 가지고 이렇게 지나는 함수가 지금 뭐가 돼? 얘가 fx가 되겠네. 그치? 그러면 봐봐, 얘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얘는 지금 y는 루트 x-1이야. 자, 그러면 이거 역함수를 gx라고 해서 y는 x 바꿔서 gx를 직접 구하는 친구들이 있어. 이건 필요할 때 구하는 거야. 오케이? 자, 일단 이 문제 상황을 살펴보면 1부터 몇 가지? 10까지래. 그럼 내가 10까지 이렇게 적분을 하게 되면 일단 10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루트 9가 나오니까 여기가 얼마?
3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1부터 10까지 이렇게 어떤 분? 적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0부터 3까지 역함수를 적분을 해. 얘를 x축으로 봤을 때 0부터 어디까지? 3까지 무슨 함수? 역함수를 적분을 하면 여기가 나올 거 아니야. 여기 두 개 더하라고 했으니까 더하면 얼마? 30 이렇게 구해주면 돼. 그래서 얘는 막 뭔가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함수 역함수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냐가 더 중요한 파트인 것 같아.